수능 100% 하는 게 그렇게 싫어? 싫대. 대학들은 수능 100%로 뽑기가 싫대. 지금 중2부터 고3까지는 뭐다? 지금 수능 체제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해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제발 정시 확대를 하겠다 했으면 그냥 계속 하시고, 자사고 외고를 존치하겠다고 했으면 계속 하시고, 제발 고교학점제를 한다 해서 왜 계속 바뀌냐고. 대선의 결과 3월달에 났습니다. 자, 그 뒤로 약 3개월 좀 안 되게 흘렀죠.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대통령님 신분이 되죠. 그 어느 대통령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뒤에 국정과제를 발표합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있었던 그 공약을 반영하게 되겠죠.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야. 자, 그 약속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가 되는데요. 이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구체적인 국정 운영 설계도가 나왔다. 여기서 우리 오늘 얘기는 출발을 해요. 자, 20대 대통령입니다. 다시 도약한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코로나가 점차 잦아들면서 다이나믹 코리아로 나아가자. 약간 이런 감성.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국정과제는 잘 발표했으나, 자, 그 국정과제 안에 경제, 안보, 외교, 주거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뒷전으로 밀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상을 정말 많이 했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나라의 어떤 정부가 이끌어나간 정책에 있어서 교육의 비중이 정말 작은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특성상.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말이죠.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종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분석했던 그 영상이 3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도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얘기하면서 교육 공약 당시에도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결과에 있어서도 구체성이 아직까지 떨어진다. 김인철 후보자가 외부 장학금 특례 이슈 때문에 낙마합니다. 뭐 많이 있는 이슈죠. 우리가 여러분들 청문회 같은 것들 거치다 보면은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요. 부처 장관 후보자까지 낙마하면서 정부 출범 후에도 현안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겹치면서다. 이 부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게 된다면 원래는 유은혜 장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5월 9일부로 임기가 만료돼요. 그러면 뭐냐면 공석이 돼요. 그러니까 벼버린다는 거야. 이 교육부를 이끌어 나갈 수장이 없는 상황. 교육 정책까지도 방향이 혼란스럽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지난 4월로 한번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은 흔히 말하는 이 중동 교육에 있어서 다른 정부들은 상품을 발표를 했어요. 명확한 상품. 뭔가 학부모들이나 학원이라든가 학교에서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을 제출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뭔가 포인트가 없었다. 자,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고교 다양화 300 기억하십니까? 이건 뭐냐면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150개, 자유형 사립고 자사고 100개, 그리고 마이스터 50개 해가지고 총 300개의 고교 다양화를 하자라고 이명박 정부 내걸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중고교 정책들이 큼지막한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게 없어요.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 지금 여러분들 많이 중학생 친구들이 많이 누리고 있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를 발표했었어요, 중간에. 이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됐었죠. 제가 이제 기사 읽기 때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이 정시 확대하고 겹치면서 정시가 확대되면 고교학점제하고 조금 어긋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제가 기사 읽기에서 되게 많이 다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계속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이 당선 직후 전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정과제 110개에서 충격적인 것은 교육 관련 과제는 5개입니다. 근데 그 교육 관련 5개 과제 중에서 이 초중등보다는 대학에 방점을 찍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 초중등 교육에 상대적으로 대학보단 관심이 덜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전체 정책 중에 교육에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 나라의 특성이 있어서 그 와중에도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친구들은 이 정부의 관심에서 거의 많이 벗어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특히나 이번 정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는 SWAI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이거 엄청 강조했어요. 이건 공약에도 있었죠. 2027년까지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SWAI 교육을 필수화하고 대학의 학과와 정원도 늘릴 계획이다. 지금 많이 이제 산학 협력을 통해서 뭐 반도체 학과 이런 것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SW하고 AI 교육 관련 학과들도 많이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거는 뭐야? 초중등이 아니라 대학의 방점을 찍는다는 거죠. 정시 확대 이런 게 지금 없어요. 어디 간 거야? 그러나 교육 격차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말은 즉슨 교육 공약을 얘기하고 그 공약 중에서 정책으로 안 들어온 공약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교육 분야 과제는 5개. 국정과제가 110개가 있는데 그중에 교육 분야는 5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산재한 문제가 졸라 많다는 거야, 사회적 문제가. 교육 분야의 문제도 문제인 거 알겠는데 우리나라에 그거 말고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다.
많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게 각 과제마다 디지털 인재 양성과 대입 교육과정 개편, 대학 자율 확대, 교육 격차 해소, 지역 대학 지원 등을 핵심 사안으로 추진한다. 디지털 산업 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에 방점이 찍혔다. 대학에선 디지털 메타버스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신산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첨단 분야 학과를 친증설에 정원도 늘릴 계획이다. 이미 산학협력을 통해서 많은 대학들이 반도체 학과 진짜 많이 열리고 있잖아. 지금 감성인 건 맞아요.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 SWAI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 교육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요즘 뭐 중학생들 막 코딩 교육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영재학교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뭐 이거는 원래도 하고 있는 거고,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학력 진단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된다. 일단 단적으로 이 기사만 본다면 전반적으로 뭔가 미래 산업과 관련한 미래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좀 있구나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사항이 빠졌다라는 거. 자, 여기서 수험생들 석이 나가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잖아요. 예전 제가 영상 때 윤석열 후보의 그 교육 공약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정시 확대 있었고 외고 자사고 부활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국정과제 그게 내용이 빠졌다라는 거야. 아니 이거는 왜 빠졌을까? 이게 지금 엄청난 화두예요. 교육계에 있어서 교육 전문가들이 왜 빠졌지? 특히나 정시확대. 이 정시확대가 왜 그리 중요한데 이게 빠진 거에 대해서 많이 분노를 하지? 이게 바로 공정성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수시와 정시 중에 정시로 입학을 해서 대학에 진학한다는 그 인원이 더 많을수록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느냐, 이런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뭐 수시 비리 여러 가지 있었고, 대체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정시확대 대를 중간부터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후보의 교육 공약 중에 일부예요. 이 정시 확대율은 60%를 넘어서고 대입제도 투명성, 공정성 강화로 부모 찬스 차단하고 공약에 정시 확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정시 확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조국 전 장관 비리와 관련해서 이 국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수시 이거 되겠냐 이런 얘기가 돌죠. 전국 정시 비율 30% 이상을 권고 때리고, 자 상위 16개 대학교 정시 비율 40% 이상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대선 준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거 정시 우리 정시 늘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 뭐야? 50% 쌤은 만들어줘서 수험생들에게 내가 학교에서 내신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이 정시를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희망을 줬었단 말이죠. 많은 수험생들에게. 적어도 이거보단 높았어야 되는데 얘기가 쏙 빠진 상황. 왜 얘기가 빠졌을까요? 여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렇게 강한 정시 확대 욕구가 있었단 말이야. 믿고 있었잖아 우리는. 그리고 중간에 대선 나와가지고 정시 확대를 하겠대. 그럼 당연히 30% 40%에서 50%까지 치고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 갑자기 이렇게 돌려버린다는 거.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런 예측을 해요. 왜 국정과제에 정시 확대를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뺐을까? 첫 번째 의견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지방대 육성 정책과의 괴리. 윤석열 후보의 공약집을 다시 뒤져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방대학을 육성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돕겠습니다. 지방대학 교육의 질 저하 폐교는 오롯이 학생들 피해로 돌아가고 지역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 지방 소멸의 위기 초래.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왜 전문가분들이 이미 정시 확대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냐면, 정시가 늘면 지방에 있는 수험생들이 원래는 서울에 대학 올 수 있는 기회가 수시로는 없었는데 전부 다 정시가 늘면 그 수능 성적 가지고 인서울대학교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시 납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1차에서 수시를 끝내버리면 정시로 못 넘어가요. 거기서 납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방대에서 하나라도 붙으면은 다른 대학교 쓴 거하고 못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정시를 늘린다면 지방대 육성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정시를 늘려가지고 그럼 지방대가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시 늘리면 안 돼 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인구학적으로 남쪽부터 시작해가지고 힘들어요.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 정확하죠. 대학 입학 정원 및 입학 인원 추계인데 우리가 2024학년도를 보면 이미 10만 명이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결과라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정시 비율 확대 외친 거를 싹 뺐다? 지방이 망할까봐? 그렇다고 하기에는 근거가 다소 빈약할 수가 있다. 이미 인구학적인 데이터, 지배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수시 정시 비율 그거를 지금 이런 이유로 퉁치기에는 하나의 예견에 불과하지 이게 좀 지배적인 의견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가 이유를 한번 조사해봤는데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수위원회 구성.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데요. 그 인수위원 분들이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서 수시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주도한 이주호 당시 교육부 장관 주변 인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수위원회 교육관이란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육 전문가들 중에 수시를 원하는 분들이 있고 정시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수시 제도가 많아져야 된다. 아니다. 우리나라의 정시 제도가 확대돼야 된다. 달라요.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이. 특히 강태중 전 평가원장 사퇴하셨죠. 생투 논란 때문에. 이것도 제가 기사 읽고 다뤘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도 이 수능 절대평가를 주장하면서 수능보다는 조금 더 학생들이 다양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수시를 좀 옹호한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교육 전문가들이 정시 옹호를 주장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
반대야. 내가 갈수록 얘기해줄게. 자, 그래서 인수위원이 입학사정관제를 좀 더 옹호하고 주장했던 그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시 확대를 쏙 빼먹은 게 아니라는 이런 정치적인 예견도 있었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큰 추측이 될 것 같아요. 이 정시 확대가 빠졌기 때문에 그 의견으로서 충분히 인수위원회 구성도 타당한 의견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수험생들 중에 정시 치타 파이터, 학교라는 수시의 울타리에서 빠져나와서 이 지루한 수업에서 빠져나와서 그 동물농장을 탈출해서 메가스터디 달려가고 있는 자 이런 치타들한테 정말 피눈물 나는 소식인 거야. 왜 와? 지금 2024학년도 입시 뭐겠습니까? 현재 고2 정시 파이터 결정했으면 이미 결정한 친구들이야. 인정? 이미 고1 때 피눈물 다 본 친구들이야. 자퇴할까 말까? 아 오케이 선생님들이 뒤에서 수업 듣는 거 인정해준대. 그래서 자퇴하는 친구들 막말로 진짜로 실수도 몇 없어 막말로. 근데 그 친구들 뭐겠습니까? 보시죠. 아니 30%라며 심지어 뭡니까? 2024학년도 입시는 78%예요 수시가. 뉴스에선 정시확대 조국 전 비리 수시 비리 뭐 터지고 근데 왜 안 바뀌죠? 절대 안 바뀌어. 너무 단단하죠? 여러분 안 바뀌었어요. 아니 수시 정시 5대5 치는 게 슈발 그렇게 힘들어 슈발? 그렇게 울분에 사로잡힌 이런 친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은 대학교를 가려고 이 제도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럼 대학이 원하는 바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한 번쯤 고등학생이 됐을 때 원하던 대학교 서울대학교의 현재 고2 입학 전형 중 일부입니다. 9개월 전에 다뤘어요. 2023학년도도 마찬가지고요. 2024학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시 모집에 교과평가를 넣어요. 정부가 정시 확대하겠다고 문재인 정부 중반 시절부터 압박을 해요. 정시 안 늘리면 학교 지원 안 해줄 거야 라고 압박을 합니다. 고교대학 지원 사업. 아 어떻게 하지? 짱구를 굴리죠. 대학교들은. 아 정시 늘리기 싫은데?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최상위권 대학교들은 정시를 절대 늘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 이거는 이제는 여러분들 모르죠. 아니 뭐 아웃풋이 좋겠지. 수시로 들어온 친구들이 더 뭐 잘하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일단은 최상위권 대학교가 정시를 계속 늘리려고 정부에서 압박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한지를 보자 이거야. 교과평가를 넣어요.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교과 이수 영향도 보지만 학업 성적, 세부 능력비 특기사항을 반영하여 교과 이수 및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평가. 이건 뭐 정성평가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시에서도 학종과 같은 정성평가, 전반적으로 이제 생기부를 뜯어보겠다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정시를 늘린다고 한들 절대로 이 방어 기제가 이미 대학교 때부터 존재한다는 거야. 정부도 정시 확대를 말만 하고 안 늘린다고 하고 대학들은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과연 정시 확대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2024학년도에 고대가 서울대를 따라합니다. 제가 9개월 전에 이거 진짜 예측을 했거든요. 영상 말미에 뭐라 했냐면 다른 대학교한테도 이 서울대가 영향을 미치지 귀초가 주목된다. 서울대학교의 입학 전형 무조건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고려대학교가 지금 바로 그걸 실현합니다. 수능의 교과 우수 전형을 따로 만듭니다. 수능 일반은 1000명 정도 따로 있어요. 근데 400명 정도를 갖다가 가군에 똑같이 교과 우수 전형을 넣는데 뭐 다행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신이나 활동 같은 걸 안 챙겼던 수험생들은 굉장히 다행이겠죠. 우리 정시 치타 정시 파이터들한테. 근데 학생비 고가 20%. 그러니까 완전 내신만 봐. 완전 교과만.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정성평가는 아니야. 고대는 정량평가는 많아. 하지만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수능 100% 하는 그렇게 싫어? 싫대 대학들은 수능 100%로 뽑기가 싫대. 그 내신 여러분들 그 외워가지고 이상한 문제 와가지고 야 이 문제 이거 맞추는 게 인생에서 무슨 도움이 되냐 할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알려주고 약간 변형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 수능은 그나마 뭔가 논리력 사고를 몇 천만 원짜리 문제라서 여러분들 인정할 법한 그런 문제들이라서 수능에서 논란이 있어도 약간 좀 이해할 것 같고 그치? 약간 좀 나보다 위에 있는 것 같고 교수들이 내는 것 같고 근데 약간 내신은 선생님이 내는데 선생님이 이거 고민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디 문제집에서 봤던 것 같고. 그렇지만 내신을 잘 본 사람을 대학이 선호를 한다고. 이게 대학이야. 이걸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 얘들아. 정부가 있고 대학이 있어요. 정부는 정시 확대를 하겠다고 했어. 근데 말만 하겠다고 했는데 현 고의까지 바뀐 게 없네. 분명히 세게 얘기했는데 여론도 많이 타가지고 세게 얘기했는데 야 이거 좀 정시 확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인정하셨는데 왜 이 모양이 된 거지? 분명히 그 기저에는 이 대학교의 저항선 또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좀 다른데요.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말 많이 얘기했고요. 이제는 자사고 존치에 대한 얘기도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복잡해요. 자사고 존치도 분명히 공약에서 얘기하셨어요. 근데 왜 국정과제에 없냐고. 문재인 정부 100된 국정과제에는 명확히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이 써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일반고 전환을 때리려고 했어요. 흔히 우리가 보수, 진보와 관련한 정치적 색깔이 많이 반영되긴 합니다. 흔히 뭐 진보는 좀 더 이제 평등 교육을 강조하고 보수 같은 경우 수월설 교육을 강조하면 여러분 이건 이해되시죠?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조금 더 엘리트 교육에 가까우니까 보수 쪽 정권이 선호하겠고 평등 교육을 지향하는 뭐 진보 정권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일반고 전환으로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저렇게 했는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는 분명히 교육 공약 당시에는 이거 없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존치한다는 말이 등장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다양한 학교용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 검토란 표현으로 애둘렀을 뿐이다. 약간 애매하게 가셨어. 그리고
그 홍진경님 유튜브 채널에서도 우리가 그 학생들이 하나만 가지고 그 평가받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학생, 미술을 잘하는 학생, 음악을 잘하는 학생 이런 식으로 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고등학교의 존재를 인정을 하셨단 말이죠. 뭐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공약이 있었다고요. 근데 자, 자사고는 좀 특이합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있어요. 법안이랑 다른 개념입니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일단은 현 정부는 국회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시행령 같은 경우는 바로 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 산하에서 설립 근거 조항을 2025년부터 삭제한다.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내용이 없어지겠죠. 개정한 것만으로 자사고 폐지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했습니다. 새 정부도 시행령을 다시 바꾸면 2025년부터 삭제한다는 걸 다시 돌려놓으면 존치는 가능해. 근데 애둘러서 표현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일어날지는 애매합니다. 그래도 이 기사에 따른 교육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일반고 전환 정책 폐기될 것 같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조차도 쉽지 않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겁니다. 관건은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자사고나 외고 등의 설립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하도록 해. 법을 개정하는 주체는 누가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분들이죠. 근데 국회에 지금 누가 많대? 민주당이 많다라는 거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학교 존폐가 바뀔 수 없다는 명분도 있습니다. 여소야대 환경에서 자사고 존치는 정쟁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자사고 외고 존치와 관련해서는 보수하고 진보가 맞붙는다. 엘리트 교육과 평등 교육이 맞붙는다. 이렇기 때문에 자사고 외고를 존치시키면 뭔가 보수 쪽에서 역시 우리 의견대로 교육이 흘러가는구나. 자사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면 진보 쪽에서 역시 우리 의견대로 그래 교육은 이래야만 해.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쟁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외고 자사고 존치가 진짜 무조건 될 거다라고 말하기는 또 어렵다라는 예측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고교학점제가 나오면서 얘기가 좀 더 복잡해집니다. 지금 고교학점제 시범학교들이 많은데 제 네이버 카페에서도 시범학교 내에서 체험을 하고 그 소감들을 많이 남겨주고 있는데 긍정적인 것보다 사실 부정적이 많은 게 사실 이거 왜 하냐 이런 좀 중등이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면서 고교학점제를 하려면 내신에서 절대평가를 늘리면 안 된다.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 상대평가로 돌려야 하는데 논란이 될 것이라며 다양성은 존중하되 교육과정상 입시교육을 제한하는 등 완충작용이 없으면 자사고 특목고가 존재하는 이상 고교학점제는 파행될 것. 자, 고교학점제의 핵심 뭐냐면 여러분들 진짜 자기가 원하는 수업만 듣고 졸업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야. 전부 다 듣지 않아도. 그러니까 정시 확대하고 부딪히지. 왜? 수능에서 이거 들어있는데 내가 그거 듣기 싫은데? 난 그거 듣기 싫은데? 그럼 나 수능 못 보는 거야? 이래서 부딪힌다는 건데 만약에 고교학점제에서 원하는 수업을 들 때 그것을 다 절대명을 해버린다면 학교가 다 똑같잖아. 상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좀 더 점수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부딪힌다는 거야. 그래서 자사고 외고 존치라는 공약도 국정과제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상 이런 이유 때문에 인수위에서 좀 고생하지 않았을까, 약간 좀 애매한 의견을 남긴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문제 제기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복잡하죠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봅시다. 올해가 2023 입시야. 이게 고3이고 내년이 2024학년도 입시 고2예요. 비슷할 겁니다. 수시가 더 많을 거예요. 물론 2월 되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정시 인원 비율 적네. 정시로 스나이핑 할 때 그 생각 들 거야. 현재와 같은 수능 제도가 2027학년도까지는 확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현재 중학교 2학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 보고 있는 민수생 중에 현재 중2 지금 모의고사 리뷰 봐도 돼. 너네한테 어느 정도 일말에 도움이 된다 이거야. 컨텐츠 홍보하는 거 아니다. 네 인생을 위한 거야. 정시 비중이 늘든 지금과 같든 고교 내신과 학생 성향을 감안해서 모집 분야를 정하면 된다. 중2 학생들이 재수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레전드 방송을 완전 아까 말한 AI, SW 교육이 점철되어 있고 수능이 이제는 뭐 객관식이 아니라 뭐 서술형으로 바뀐다 만다 이런 논의가 있는 그 시험이 언제라고? 지금 중1 잼민스. 지금 중1 민수생들부터 2028학년도 수능. 중2하고 중1은 달라. 얘들아 정신 차리셔. 예정대로 하면 윤석열표 교육은 중1부터 직접 영향을 미친 거다. 중2부터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바운더리 안에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여러분들은 없어. 지금 중2부터 고3 친구들 혼란의 도가니야. 정시 확대 해주겠다며. 안 해줘? 그리고 심지어 관심 바운더리에서 벗어나 있어. 왜? 윤석열 정부가 언급한 국정과제 중에 남은 교육 내용들이 중2부터 고3까지는 배려 대상이 지금 아니라니까? 근데 중2부터 고3까지 미니뉴 채널 전라봐 안 봐? 전라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뤘어 안 다뤘어? 다룬 거야. 제가 이 기사 읽기를 한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중1이나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먼 얘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먼 얘기 아니죠. AI 교육을 강화하고 입시에도 반영하겠다고 공약하면서 구체적인 방식이 나오기 전까지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미래 중등교육 아젠다이긴 해요. 코딩 교육, 뭐 초중등 과정에서 AI
AI 교육 필수할 것인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 각종 그 산하 학문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대학 입시엔 또 어떻게 점수할 것인지, 그리고 이걸 수시인지 정시인지. 하지만 이것은 뭐다? 중1 이하다. 지금 중2부터 고3까지는 뭐다? 지금 수능 체제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해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제발 정시 확대를 하겠다 했으면 그냥 계속 하시고, 자사고 외고를 존치하겠다고 했으면 계속 하시고, 제발 고교학점제를 한다 했으면 왜 계속 바뀌냐고. 고교학점이 엿갖고 수시 많은 것도 엿갖고 다 알겠는데, 알겠어, 그냥 그대로 제발 놔두라고. 왜 해놓고 안 한다 그러고 또 바뀌었다가, 이게 애들이 힘든 거거든. 맞잖아. 여러분들 이념에 따라서 자사고 외고 존치와 관련해서 의견 다툴 수도 있고, 이거 뭐 댓글에서 또 여러분들 싸움의 현장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중요한 건 뭐다? 이 대입 정책에 있어서, 중등교육에 있어서 진짜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걸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국정과제에서 이 정도로 교육 공약 중에 핵심이었던 정시 확대라든가 자사고 외고 존치가 빠졌다라는 거는 되게 관심도에서 많이 멀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대학의 자율화라든지 어떻게 하면 지방대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대학 정책 관련 완전 미래. 근데 그 미래는 현 중2부터 고3까지는 완전히 관심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언급드리고 싶었어요.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중2에서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혼란스러울 거예요. 끝까지 내신 잘 챙기시고, 정말 자기가 내가 재수를 해서라도 그 학교를 가야 된다, 그럴 때만 정시 파이터가 되십시오. 그 정도 각오로. 그 전까지 이악 물고 내신 해. 그게 네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야. 정부도 등을 돌렸고 대학들도 등을 돌리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의 기조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민수생이 되길 바라면서 기사 읽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